되었으므로 274회 양궁의 임시회 4차 분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2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등의 지급, 집수리 지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및 안보순례, 무공수혼자의 정복 지원을 하겠으며 보훈영예수당은 20만 원으로 전년보다 8만 원 인상하였고 보훈영예 사망자 1호금도 3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하였으며 거주기간 6개월을 폐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일 동안 자립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9개 사업단 51명을 운영하고 자활장려금과 청년희망키움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연말 사업평가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마을에 간 신축은 4개소 계획 중이며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은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4년의 주기마다 수립하며 제5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의 양구군지회, 양구시니어클럽, 양구문화원의 3개 기관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의 1,389명이 참여하여 추진하며 금년에는 양구 시니어클럽에서 공공빨래방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으로 실버나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노인대학 프로그램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시 운영을 하고 노인 공경 및 여가활동 증진 행사를 개최하고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2개의 수행기관에서 480명에 대하여 방문형 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 및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340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5명을 신규 대상자로 확보하여 응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활기찬 노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봉양수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각 사업별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및 책임공제보험 가입, 물품을 지원하며 경로당 효나눔 영정사진 촬영, 경로당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 행복 실버카 지원 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기를 통한 이동 편의 개선 및 일부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 80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위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며
장례식장 발인실 앞 비가림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사시설 신축 사업으로 양구 봉안공원 내 부지에 5,000기를 수용하는 660제곱평방미터 규모의 봉안당을 23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무실, 휴게실, 재래실, 봉안실로 구분되겠습니다. 봉안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례문화 개선 및 추모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해 생활이동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민원상담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보장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의 MOU를 통한 지역사회 재활 중심 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출산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실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양성평등기금의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14개소에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환경 개선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가족이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종료아 등 자립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4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어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7쪽입니다. 보호대상 및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건강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을 만들기 위하여 아동,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위기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학대폭력 예방사업을 홍보하고 긴급 도우미 활동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이기가구 발굴을 통하여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연료비, 주거비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이기를 해소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 희망양구 사랑나눔운동 확산 홍보,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 복지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 조사를 통한 이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 처리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세대의 안전예방용품 보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 세대 중 40세대를 선정하여 무선 센서 등 무선 초인종을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 후에 효과성을 검토하여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신채로 의원입니다. 그 202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몇 가지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질의 좀 드리고요. 그 10쪽의 그 실버 나눔 지역 봉사 지원 활동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해보다. 예, 예, 이게 지난해는 어렵게 그 지역 봉사 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0% 증액됐다고 보면 되나요? 이 전년도에는 그 지역봉사 지원 활동 지원비에 5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지도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건가요? 예, 지도원들 전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인건비보다 활동 지원비를 10만 원씩 요구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5만 원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 1년 지나 보고 난 다음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적정한 선이 5만 원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 5만 원으로 편성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년 사이에 100%또 증액이 됐네요. 어쨌든 그 수당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 봉사 역할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의 그 실버카죠? 이게 보행보조기라는 것을 일명 실버카라고 하는. 예,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생긴 거를 실버카라고. 예. 그 보조기가 없어서 그 유모차를 개조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그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참 보기 안타까웠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게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줬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버카 지원 사업을 예전에 NH 농협중앙회랑 농협중앙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지원 받아서 실버카를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급했던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있는 거죠? 이 실버카 지원 말씀, 예. 예, 노인복지법, 예, 노인복지법? 예. 이게 지금 80대를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 80대라고 하면은 우리 경리도당 한 곳에 한 대도 채 보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문량이 희망자들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무상 보급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일반은 50%, 차상위는 70% 감면을 적용을 해서 지금껏 보급을 해왔고요. 일단 80대 정도에 대한 부분을 수요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차후에 진짜 호응이 진행해 좋고 나가도록 희망자들이 하겠습니다. 많다고 하면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사문화 관련돼서 본연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양구의 웬만한 그 관광지보다 양구를 찾는 곳 중에 가장 많은 그 시설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구를 찾는 첫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 주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이 꼭 어두워야지만 엄숙한 것은 아니다. 주차 라인까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 환경을 지금 많이 밝게끔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현장에 가봤지만 내년도에 그 봉안담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올해. 그 장례식장에서 봉안담이 보일 수 있게끔 진입로, 시야 확보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양의 의무는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가 같이 짊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런 과제다,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0월에 그 부양 의무제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일부 보완은 됐습니다. 예, 일부죠. 물론 연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촌 관계에 수익이 있는 자식들 때문에 평생 한 번 얼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 10월 이후에 많은 그 대상자들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없나요? 10월 이후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로는 네. 10월 이후에 그렇게 확 증가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구에는 부양 의무제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런 노인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 부양의무자 제도가 차츰차츰 조금씩 이제 그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혀 피해를 보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 완전 폐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확 증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이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주위에서 들은,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대상자만으로도 몇 명 되는데,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10월 이후에, 폐지 이후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그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읍면 그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질의 주시 바랍니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여림 의원님.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13쪽에요. 우리 방문 요양이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소위 말하는 노치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시고 그러는 거. 네네. 예, 그런 거를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은데, 그 어르신들도 그 요양원에 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되게 이렇게 가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오셔서 재가를 해주시는 그런 거가 많이 좀 필요한데, 우리 양구에는 아직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신청할 수 있는 네네. 등급이. 예, 5등급은 안 되고 또 4등급은 되고 이런. 예,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이 좀 이렇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반회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양 가족들은 다 이렇게 자기 그 업종에 일하고 하다 보면 대화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가족은 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가 활동, 이 재가 가정 방문을 통한 이런 그 어르신의 그 대화 들어준다든가 또 얘기를 들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해준다든가 이런 게 참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또 좀 이렇게 급수도 5급이면은 사실 좀 이 치매 초기라고는 하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심하게 이렇게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은 조용한 곳에서 상담을 하니까 대답을 잘 하셔요. 그래서 이 4급 받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완화를 좀 해서, 예, 이 지금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네. 그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파트에서 예. 등급에 대한 부분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회보 이런 데로 좀 홍보를 좀 자세한 사항을 좀 이렇게 넣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예, 이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수장님 질의 추가합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 주세요.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에는 이제 없는 사항인데요. 활기찬 노현생활을 일으키는데 좀 보건소에서 대상 포진 같은 거 차상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인증까지 모두 접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희도 사회복지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상대로 그 이 미용실 사용권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 어르신들 다니시는데 그런데 관한 지원 조례 같은 거 좀 만들 생각이 없으신지. 다른 지역에 있더라고요, 이런 게. 아직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예, 좀 이미용 네, 그렇죠. 이 부분 산림조합이라든가 농협 이런 쪽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다가 이렇게 임용 사원권을 이렇게 교부를 해줘요. 이렇게 뭐 1년에 몇 장씩. 그러니까 저희 양군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까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연세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어르신들을 상대로 임용권을 상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머리 자르시거나 파마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현재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다른데 곳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차상이나 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수장님 질의 추가합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 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체육청소년과 일반 현황과 7쪽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체육인재 육성 체계적 지원입니다.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각종 상급 체육대 입상 우수선수 포상, 관내 초교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 등 관내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난해 스포츠 대회 16종목의 121개 대회, 11개 종목의 81개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총 17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회 유치 100개, 전지훈련 유치 100개 팀으로 약 19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류형 전지훈련 적극 유치입니다. 지자체 간 대회 유치 경쟁 심화로 유치비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1년도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는 11개 종목의 지난해 11개 종목 81개 팀을 유치하였고 금년도에는 100개 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국민체육센터 1동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2동으로 사업비는 313억
원입니다. 지난해 실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사업입니다.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 체육광장 일식으로 사업비는 126.1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2 실내 테니스장 건립 사업입니다. 4면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과 부대 시설 조성으로 사업비는 109.05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연면적 3,600평 규모의 축구장과 풋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금년 3월 재착공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고대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고대리 하천환경 정비사업 공원 부지 내 파크골프장 18홀 경기 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레이닝 신축 사업은 부지 면적 1,100평방미터의 트레이닝 공간 16면, 기타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리 실내족구장 건립 사업은 연건축 면적 484평 규모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실내 게이트볼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냉방 난방 시설, 지붕 방수 및 도색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월 중으로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공종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코트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테니스코트 390평 토공 및 콘크리트 포장, 코트 포장 등 부대 사업 포함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내 풋살장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인조잔디 교체 일식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풋살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풋살장 이면으로 노후잔디 교체와 조명시설 개선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3월 착공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리 야구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전광판 설치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구고교 테니스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테니스 코트 포장, 조명 교체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교육청과 양구군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육상 경기장 공인갱신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으로 1월까지 자문을 마치고 2월까지 요건을 구비 후에 3월까지 재공의를 신청하겠습니다. 공인갱신은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사업입니다. 동면 청소년 문화유지입니다.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건축 면적은 159평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월까지 각종 내부 인테리어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3월 준공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사업입니다.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건축 면적은 145평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기본 및 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입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관내 청소년 전체에 대한 보편 지원과 긴급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 의원 발의 조례가 공포되면 사업 추진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5월까지 관련 사업 업무 협의와 협약을 체결 후에 6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환경 개선입니다. 수련관 내 수영장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수영장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기타 공종별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4월 착공 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복지 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체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예림 의원입니다. 17쪽에 고대리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리에 현재 있는 거에서 더 증축을 해가지고 18홀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하천 좌안에 기존 9홀과 신규 18홀을 조성하였고 금년 계획은 하천 우안에 생태하천 환경 사업으로 조성한 공원 부지 내에 18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파크 골프가 지금 붐을 일고 있고요. 양구에서는 지금 많은 인원이 지금 즐기고 계시고 아주 추운 겨울인데도 나가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운동들을 하셔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또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제 그 처음으로 시설됐던 그 18홀 거기 부분에 보면은 이 홀컵이 적당히 이렇게 좀 깊이도 깊지 않고 뭐 넓이는 다 기준 규격이니까 똑같은데 깊지가 않고 이래서 참 이렇게 공 꺼내기도 좋았고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 물을 이렇게 좀 퍼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닥으로 다 스며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는데 현재 그 위로 증축을 한 그 골프장 있잖아요. 파크 골프장. 거기에는 이 홀컵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공을 꺼내기에도 물론 뭐 공 꺼내게끔 체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했지만 공 꺼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 홀이 깊으면서 물이 배수가 안 되면은 물이 많이 고여요. 그리고 그 물을 퍼내기에도 너무 양도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를 좀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시설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함 이런 거를 그분들이 더 잘 알으실 겁니다. 여기 물론 뭐 주민 의견 수렴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적극 이게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파크 골프장 어쨌든 시설은 잔디에다가 뭐 이 환경이 참 쾌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는 좀 그 경관하고 좀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그냥 그런 일반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요즘에 뭐 이렇게 좀 보기도 좋고 물론 가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좀 그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뭐 이동식 농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컨테이너에다 조금 이렇게 좀 지붕도 이렇게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파크 골프장의 경관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컨테이너 조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화장실은 아주 뭐 멋있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전에? 근데
컨테이너는 너무 안 어울립니다. 거기 경관하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성하는 고대리 파크 골프장은 그 군 협회와 그 시설 설비 부분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고 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사무실 부분도 협회와 그 협의해서 적절한 용도와 규모나 형식이 되도록 협조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컨테이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관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11억 넘게 지금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그 라카룸하고 화장실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든 간에 해결되고 나서 어떻든 간에 뭐 보수를 하는 과정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이제? 지난번에 네네.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학교 테니스장 현장 답사를 하고 그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카룸이나 화장실이 지난해 21년도에 모두 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지원 사업에는 그 화장실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아 거기 정상적으로 다 이제 네, 시설을 지난해 모두 리모델링을 해서 그 현재는 깨끗한 상태이고,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 종료 후에 이제 운영 시에는 모두 개방해서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없겠죠? 네, 그렇게 협의해서 예,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 실내 테니스장과 관련돼서 지금 기존 테니스장과 제2 테니스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연결 고리가 이제 되겠죠. 같이 통로가 연결되겠지. 기존에 이제 실내 테니스장을 할 때도 아마 기존의 그 테니스인 관계분들과 아마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비에 비해서 아주 충실하게 잘 졌다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고 기존의 이제 제2 테니스장 관리과 관련돼서도 그분들의 그 자문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좀 더 좀 보완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부대 시설로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 그 실외에서 이 식사하는데 그냥 천막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단체 이제 뭐 선수들이 대기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여름철 같은 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겨울철 같은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지금 이쪽에 축구 하시는 분들도 있고 풋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와서 이제 했지만은 제 테니스장이 건립이 되면서 축구장은 이용을 안 하겠지만 그 식사하는 부스를 하나 좀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너무 천막에서 추운 데들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무척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은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부대 시설로 한번 시설이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좀 시설을 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실외 공간? 이제 기존 있는 실내에서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는데 천막 치고 먹는데 부대 시설로 별도의 어떤 그 간이 그 시설을 하나 할 수 있으면 조리식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 부분도 진행하면서 그 공간 활용도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 가능한지는 네, 그 부분도 판단을 한번 염두에 해보겠습니다. 두시면은 선수들 식사 뭐 몇백 명씩 와가지고 식사하는 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춥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저희들 그 시설에 지금 시설 사업단에서 직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를 하죠. 네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체육관도 가보고 테니스장도 가보고 하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로테이션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협회 그 임원분들이나 전무이사나 그 관련자분들을 이렇게 멘토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서먹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장 문제인데
뭐 그냥 슬리퍼 신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그냥 등산화 같은 거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전에 협회 임원분들이 잠깐 차 한잔 하면서 얘기했는데 새로 오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불편한 이렇게 기색을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좀 뭐 내보내고 나면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의 우리 직원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마케팅을 하거나 전지훈련 오신 분들에 대한 응대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몰라도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저기 좀 기본적인 소양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가 있고 이제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실제로 TV에 중계를 할 때 관중이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거는 우리 그 동호회원분들한테라도 이렇게 좀 연락을 해서 오늘 몇 시에 지금 결승전이 있으니까 관중분들이 오셔서 관전을 하라고 일전에는 그런 게 좀 가끔씩 전달이 됐는데 그런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중요한 대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제 발굴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너무 없고 무관심하다는 그러한 그 협회 관계자들이 얘기해 있으니까 중요한 대회 일정 같은 경우는 좀 공지해서 관중들이 와서 좀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답변하시겠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체육 시설 관리 인력은 시설관리사업단 소속으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민원 대응이나 친절도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단과 적극 협조해서 응대하거나 복장 관련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금년 상반기에는 시설관리사업단과 저희가 흡수통합을 해서 스포츠재단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재단 소속의 한 식구가 모두 선수단 응대와 그 시설 관리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각종 경기는 실내, 실외 모든 경기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무관중으로 현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각종 큰 규모 대회라도 홍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방역 기준이나 지침이 완화된다면 그런 부분도 많은 관중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진행해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요. 실내 게이트 보장 시설 환경이 있는데 이거 수요수사 다 했습니까? 1월 중에 하시나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의 협조를 구해서 시설별로 순위를 정해서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접수받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3억 원이라는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5개 읍면에서 당장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접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난방하고 지붕 방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거 좀 승인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여가 생활하시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난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기름값 이런 게 들어가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쪽을 좀 묘를 살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생각해 주시고요. 보고서 20쪽에 저희가 이제 육상 경기장 제공인 자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좀 3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정에서 양구 지금 스포츠 마케팅 하고 이러는데 육상 경기는 좀 거기에 포함이 못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육상 실업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에서 육상 경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인 2조라든가 올려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육상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양구에서 육상 경기 실업팀까지 갈 수 있으면서까지 게임을 못 한다는 거는 이거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 1종은 이제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이제 전국 단위 대회, 3종은 도 단위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현재 3종 공인구장으로 이번 9월 달에 갱신을 하면 다시 3종이 5년간 유지가 되는데 2종으로 이제 다시 신청을 할 때는 그 각종 설비와 시설에 또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는 육상경기연맹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 2종으로 공인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역도, 펜싱, 뭐 테니스 이런 거는 전국 대회를 이제 계속 양구에서 개최하는데 육상은 아직까지 거기에 보면 많이 미흡해요. 그리고 작년도에 육상 실업팀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육상 실업팀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육상 경기를 제대로 이제 하려면은 공인 2종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셔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2종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 주간입니다. 예, 신철호 의원입니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의 주된 참여 대상이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3월 달부터 학생들 방역 패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대회 참여 선수 임원은 24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그 PCR 받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만 이제 경기장에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과 금년은 아직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백신 관련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출전은 몰라도 상가에서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양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패스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패스 적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거는 협회 측이나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쪽의 양구 풋살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 청소년 수련관 앞에 풋살장이 이면이 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있고 그 배수 설비 자체가 하천 쪽으로 흐르질 않고 이 안쪽으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재 설비들을 모두 해체하고 그 평탄 확인과 다시 새로운 인조잔디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군비로 진행을 검토했었으나 도비 지원이 되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현재 3억 원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난해 우리 예결특위 때 본 예산에 상정됐던 안에 올렸던 그 예산 맞습니까? 예, 상정되었다가 감액된 것으로 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감액된 예산이고 그 예산안 설명 이후에 그 12월 말에 도비가 내려왔다. 네. 그래서 이 1억 5천과 도비 1억 5천 한 3억은 작년 말에 편성하고 2월 된 사업비입니다. 이 본 의원이 삭감했던 사업비는 아니지만은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판단해가지고 삭감한 예산인데 이걸 사업 계획에 올렸다는 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년도 예산안 설명 당시에는 그 결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비가 이게 도비 조정 교부금으로 알고 있고요. 연말에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안 설명 이후에 연말에 갑자기 편성이 되면서
군비 매칭해서 작년 사업비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그 사업에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예산 삭감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행하실 건가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다시 명확히 확인하고 다시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때 뭐 제의를 요구하든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요거는 나중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체육시설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거 조금 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 예산이 더 집행될 가능성도 있죠? 증액될 가능성도. 지금 주는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 사업, 이 사업비가 크고 그 ES 반영분까지 계산돼서 총사업비를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에스컬레이션까지. 예, ES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한 70% 정도가 건축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 내용이. 근데 우리 체육시설 담당계에 이 건축 관련된 전문 직종이 있습니까? 현재는 토목직 1명과 행정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 보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집행부하고 좀 군수님께 얘기를 해서 건축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아니면 질질 또 감리단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수가 생기니까 우리가 좀 선두적으로 좀 일을 진행하려면 건축직 한 분이 직원 하나가 좀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인사부서와 건의드려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선수공학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하여 10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223억 1,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정기분 세목 적정부가, 신고분 세목 처리 철저, 납부 안내 및 홍보, 각종 납세 편의 제도를 중점 운영하겠으며 세무조사, 불성실 납세자 과세 추진, 은닉 세원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 유공자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지원근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 성실 납세자 50명은 전산 추첨으로 유공 납세자 2명은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인증서, 공영주차권, 양구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 납세자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5월 중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4월과 9월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 관내 거주자가 관내 물건을 취득하여 신고할 때 수신 동의를 구하고 군정 홍보물을 반기별로 발송하여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입니다. 2021년 연말 기준 우리 군 체납액은 전 연도 말 기준 2.5% 감소한 6억 2,800만 원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 부가액의 97%, 관연도 체납액의 50%로 정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에 지방세 납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군인 집단 세대에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액 수입 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액 수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2%가 증가한 194억 7,300만 원입니다. 징수 대책 보고의 실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소관 부서별 징수 책임제 운영 등 지방세 연계 정보와 체납 징수 기법을 공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수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으로 첫 번째, 건전 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두 번째, 효율적인 회계 물품관리 업무 추진으로 2호조 및 물품관리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 배포 및 온나라 예산 회계방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회계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가 지급을 확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 추진으로 첫 번째, 사업 발주 시 지역 제한 검토,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구매, 관내업체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사용 적극 권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전자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활용, 구매 물품 사전 규격 공개를 통한 공정한 계약 진행과 효율적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민간 보조금 계약 대행 등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첫 번째 양국은 청사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일반 회계 전출금 10억 등 20억 2,800만 원을 조성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중인 공유재산 30개소의 사용료 및 대부를 80% 감면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협 출장소 이전, 민원 접견실 설치, 당직실 확대, 장애인 화장실 확충 등이며 농협과 협의하여 실시 설계 후에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청사 관리 및 정비와 다음 장의 여섯 번째 공용 차량 관리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면 무제지 관련 주민 구축민원 해결 지원입니다. 2020년에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각 대부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개간비 입증 주체 및 산출 기준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강릉 등에서 토지 불화 당시 인근 미개간지의 시가로 매각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인근 미개간지 시가로 매각한다는 조항을 업무 처리 기준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고 지난 연말에 관련 자료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또 추가 요청을 하여 해안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거래 현황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재협의하는 등 관계기관 및 주민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매각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양국은의 그 세입 연산 중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통교부세죠. 네. 그 행안부에서 2022년도 그 보통교부세 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자체 노력 없이는 교부세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뭐 경상적 세수입 체납액, 지방세 감면액 이런 지방세 관련된 자체 노력을 보고 교부세 산정하는데 그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이 교부세 관련된 세액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때보다. 네. 그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자주 저희 과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자주 재원 이제 확보하는 거하고 이제 체납에 그 일소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노력하지 않아서 교부세가 감액돼서 그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그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그 행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부터 또 시행되는 것이 있죠. 그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은 세액 혜택을 주고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재정을 확보해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의 그 불균형을 좀 완화시킨다는 그 고향사랑 기부법인가요? 네. 예, 고향세라고 하죠. 근데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가 그 기획 담당관 쪽에서도 그 보고를 못 받았고 그래서 혹시 이 세무회계과 쪽에서 보고를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업무가 어디 거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회계과도 없어요. 이거 집행부 업무 보고 때 이거에 대한 논의는 거론은 없었나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3년 시행이고요. 올해는 이제 시행령이 이제 제정되면 그때부터 이게 기부금법에 적용받지 않는 기금으로 운영하라고 우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돼가지고 시행령이 제정되면 기금 이제 조례 만들고 기금 설치하고 이제 업무 처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군수님이 그 전담 부서 총괄 부서 이제 지정하라고 행정안전과에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업무 부서 지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이런 고향세를 확보할 수 있는지 뭐 예측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지금 그런- 법에는 관내 주민이 아닌 개인에게만 받을 수 있고요. 단체나 그렇죠. 이제 기관에는 예. 받을 수 없고 개인당 500만 원 한도를 정해 놓은 상태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업무 성격상을 보면 그 거둘 수 있는 모금할 수 있는 주체는 이제 출향 뭐 그런 단체나 그 이제 관계 인구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법에는 조금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걸? 네. 지정된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모집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걸 위반해서 뭐 그걸 이제 강요를 하거나 뭐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돼 모금을 있죠. 하면 예. 무슨 뭐 형사처벌 과태료까지 그 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23쪽에 우리 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민원인 접견실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방역 관계로 이제 청사 이제 본관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것보다 그 공무원이 내려와서 이제 상담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민원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전산 자료나 이런 게 특정하게 그 필요 없는 그냥 일반 상담인 경우 그 접견실이라는 마련해놔서 이제 민원인들이 본관에 직접 올라가시지 않고 공무원이 내려와서 뭐 민원 상담이나 이제 안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출장소 밑에 접견실이 이제 마련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내려가서 민원을 이제 응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역 대책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있다면 네. 우리 그 지적 장애인이나 이런 그 정신건강복지에 또 이렇게 해서 권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그 실력을 발휘할 장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한번 제가 오민수 그때 실장님 계실 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청사 짓는 문제 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럴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민원실 옆에 이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활용을 못 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 이분들한테 어떤 그 자리 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민원실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어디 와서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기다리는 동안에 차례도 한잔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디 개인적인 뭐 이런 데에 갖다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우리 군청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들으신 게 없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셨다가도 좀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장소도 좀 제공되는 것도 좋겠고 또 이분들의 일자리 제공도 좀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희 과장님께서 좀 한번 좀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자리가 아직 뭐 설계랑은 아직 안 나온 안 상태니까 나왔죠. 협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저기 어디죠? 장례식장. 그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빨리 말귀 알아듣거나 빨리빨리 행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도 좀 있고 해서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그래도 좀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관공서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좀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효리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위원님 질의 주시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라실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74회 양궁은혜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